과정에서 공천이 됐다가 처리되고 탈락된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막말 대행진을 한 후보들이 있고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과거 변호사 시절에 수임했던 맞습니다. 변론했던 그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 뭐 이수진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좀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는 것들을 과도하게 옹호하고 그런 가정에서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수진 변호사. 조수진이죠.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 강북 의뢰 박영진 의원을 다시금 경선에서 끊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또 공천 취소가 됐어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저는 그 맥락은 같다고 봐요. 정치적 행위의 본질은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 시각, 바람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응하지 않는 후보가 결국은 여의도에 입성했을 때 어떤 언행을 할 것인가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발언들이 그냥 발언은 발언이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갔었죠. 국민들이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소개드렸던 그 두 후보 말고도 국민의힘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는 과거 SNS에서 뭐 난교 발언에 이어서 동물병원을 폭파하고 싶다. 남자들은 룸 2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몇 명을 후원할 수 있는 거냐. 여자들은 백을 좀 작작 사시고 등 부적절한 그리고 내용들을 SNS에 게재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역 비하 발언도 했잖아요. 뭐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을 아주 비하하고 까는 그런 언행들을 벌였잖아요. 특히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 시민 교양을 일본인 발톱의 때 미만으로 비유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일본 국민들을 반대로 뒤집으면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해찬 후보가 지금 그래서 결국은 탈당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그럼 무소속도 나오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통령 사진을 같이 안 걸은대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대부분 걸었는데 그 몇 명 중에 대통령 사진을 찍은 사진을 걸은 사람 중에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장해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해찬이가 대통령의 후원을 지금 받고 지금 출마한 거라는 장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도 아주 깊은 걸로 그렇게 정치권에 여의도에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여의도에 있는 한 의원한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아주 장해찬 후보를 아주 끔찍히 아낀다 그런 얘기가 정가에 바다하게 돌았대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이번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영향력을 행사했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하나라도 장해찬 후보가 그런 것들을 등에 업거나 또는 포장하고서 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여의도에 입성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은 사실로 밝혀졌죠. 거의 자기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다. 또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했다 해가면서 지금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대통령의 뒷배가 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으니까 본인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뭐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이상하고 본인이 뭐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걸로 아니고. 그런데 이제 좀 까만되는 사람들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번 공천 탈락시킨 양당에 보면 그래도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것들을 신속하게 공천을 그래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국민의 그 어떤 여망이 국민의 반발이나 국민의 여론을 많이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유튜브 방송들의 그 비판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또 특별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양문석, 안산 후보의 경우는 이제 전해철 친노 친문의 또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해철 의원을 끊고 공천을 받았는데 과거 한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 국면에서의
미디어스에 기고했던 칼럼 등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정책적인 이런 판단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언어로 비판을 한 칼럼들이 또 확인이 돼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김부겸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나서서 비판을 정세균 전 총리인가요? 비판했죠, 그죠? 했는데 이건 정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나 이해찬 또 위원장 그리고 종로에 나온 각상 후보 등이 양문석 후보의 잘못된 과도한 비판 이 언어에 관해서는 질타를 했고 양문석 후보가 봉화마을에 찾아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요새 찾아가서 사죄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이 부분이에요. 정치인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비판 부분과 정치인의 어떤 개인이나 국민 사적인 이런 국민의 대상으로 비하 협오 발언한 건 구분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다르다. 예. 이건 정치적 행위고 정치적 표현이다. 물론 가다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양문석 후보도 아마 크게 아마 각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양문석 후보가 한 얘기 중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패한 불량품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표현은 자유다라면서 다만 그 선을 넘냐 안 넘느냐 차이이다. 그리고 주권자를 비하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유시민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을 서로 정적이거나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과도하게 비판했으니까 뭐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하고 나선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많이 비판했던 사람들이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예로 들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욕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출당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꼬마 민주당을 예, 할, 예.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들도 그때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해놓고 그 한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한 당사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저는 이거 어분상설이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가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에 양문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한미 FTA 반대 미디어 행동이라고 결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으로서 한미 FTA가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아주 그 극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서 그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뭐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의 그 여론 정서를 맞아요. 대변한 예, 측면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럼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그때도 미디어 행동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차원에서 같이 결합해가 활동했지만 칼럼 외부 기구나 칼럼 이런 부분들은 그 미디어 행동에서 적극적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게 여론을 이게 대변한 있었어요. 거죠, 그걸 그때 했는데 당시에. 그때는 사실 뭐 쏙시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지나고 나서는 그것도 그렇죠. 예. 이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했지만 돌아간 이후에 이 칼럼들이 계속 그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불거진 그렇죠. 건데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막말 부분,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민을 향한 막말 또는 뭐 특정 지역을 향한 막말 이런 부분과 정치적 비판의 어떤 대상에 관한 표현이 과다한 부분들은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요. 네, 있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뭐 일본 관련한 부분이나 네, 아주 역사적 과도하게 이런 네. 부분들을 한 후보들이 여러 명 지금 퇴출되지 않고 지금 본선에 네. 지금 뛰고 있어요. 아니, 그건 그런 상황이에요. 손가락으로 헤아릴 네.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일제를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이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막말 대행진 주제인데 제가 좀 살펴봤어요. 황상무 수석 얘기 좀 하세요. 황상무 수석요. 그분은 뭐 전부 뭐 총선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정리됐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나왔었잖아. 핵갈 테러 지난번
지난 지방선거 때 그죠? 지방- 강원도지사 경선 나갔다가 이제 탈락했는데 뭐 이분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핵갈테러 발언은 정말 너무 적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언론 그런 말하는 참난 그 소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버티는 동안 문제. 여의도 정가에 또 다른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언급하기는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예. 이야기다라고 해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뭐 다 그때 뭐 그런 얘기 결론적으로 항상무 수석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했고 그 대상이 MBC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그러한 기자들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거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분이 아니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직책이 시민사회수석 아닙니까?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자리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에서는 또 기자들과 소통하는 뭐 그런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총선 때 보면 총선 국면에서 뭐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그 카메라에 돈봉투 사건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처음에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공천이 취소됐고. 그 그래서 캐비넷에 들어있던 건가? 예, 무슨? 그러니까 아니 캐비닛이 아니라 그 거기 업자고 그 돈봉투를 받고 수차례 뭐 그 현금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드러나서 결국은 버티다가 취소를 했지만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또 실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그러면서도 또 고개 쳐들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국민 심판할 것이라고 유권자가 봅니다. 걸러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이걸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막말 대장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면은 이번 막말 정치인들의 후보자들의 막말 행진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막말 대장경이란 표현이 나수 유령 매체를 포함해서 언론이 받았었는데 아니, 불교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들고 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게 일단 논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되는지 보면요. 대장경은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만 대장경은 이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거예요. 이 동양에서 또는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경전이 지금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본이잖아요. 그리고 또 고려 시대에 그 몽고가 침입해 왔을 때 초기에 또 이 국난을 극복하고 불교의 힘으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초조 대장경은 이제 화재로 유실이 불타서, 됐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이른바 제조 대장경, 8만 대장경인데 8만 대장경은요, 외적, 외부 세력의 침입을 우리 선조들의 의지가 담긴 힘을 가지고 이겨내기 위해서 또 거기에 종교적인 어떤 이런 그렇죠. 실천까지 포함돼 가지고 만든 그 결정체가 대장경이거든요. 대장경에 막말 들어있는 거 보셨어요? 여기 보면요, 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3월 중순에 논평을 하면서 8만 대장경이라는 표현을 갖다 썼어요. 예? 이 8만 대장경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쉽게 쓸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대장경 안에 막말 없습니다. 대장경 읽어 보셨어요? 왜 막말 대장경이라는 그런 아주 대장경의 본질적인 이 정신 그리고 국난 극복의 어떤 염원, 간절한 이 마음이 들어간 게 대장경인데 정치권에 오염된 그 언어를 비유하는데 막말 대장경이라고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나 TV조선 그리고 또 다른 매체 많아요. 이 그대로 받았어서 개념 없이 막말 대장경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였는데 이거 크게 잘못됐어요. 여기에 만약에 막말 성경이라고 표현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막말 코란이라고 갖다 붙여보세요. 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막말 코란 이렇게 붙이면 IS 애들이 와서 아주 그 보복합니다. 큰일 그러니까 나요. 말을 함부로 하는 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참으로 우리가 퇴출돼야 마땅하고요.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가 있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그런데 하물며 정치인들은 더한 거죠. 특히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은 대중에게 한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의 소신이고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온 사회가 다 썩어가는데 정치인들에게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든다고 항변해봐야 그 소용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제 성숙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네. 소위 말한 무혈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그 세계적으로 어. 유례가 없는 뭐 국가 아니겠습니까? 촛불로 응? 한 국민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미디어나 SNS, 유튜브 채널에서 또 뭐 구독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위기를 띄우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말을 하거나 혐오, 비하, 뭐 차별 이런 용어를 쓰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일부 또 뭐 네티즌이나 일부 이용자들도 또 그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이런 부분들도 좀 자제할 필요도 있어요. 아니 근데 오늘 내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잘 흘러갑니다. 제가 오늘 간만에 출연했기 네,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네. 사회자한테 뭐 이거는 제가 꼭 이런 말을 하겠다 이런 건 월권인데 아니,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뭐 손 댈 필요가 없네. 끼어들 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 성숙하고 정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용어, 차별, 비하, 뭐 극단적 공격 이런 표현을 써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뭔가 또 자기의 어떤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막말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중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차별, 비하, 혐오, 개인을 향한, 국민을 향한, 시민을 하는 이런 공격적 용어는 특정 지역을 하나 이런 용어들은 퇴출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쭉 얘기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좀 요약해 보면 정치인은 또 권력 아니겠습니까? 권력에는 언제나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국가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막말하는 정치인이 사과와 반성은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건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건 세계 제1의 민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사실은.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우리 한국이 세계 제1의 사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예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마 그걸 아실 그 겁니다. 투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 이것을 지키는 방법도 역시 우리 민주 시민들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그거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정치는 사실 말로 해서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하는데 말로 그런 거 먹고 있죠. 살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실천이 뒷받침돼야 돼요. 행동. 실천 없는 아주 요란한 빈술의 이런 언어의 화려한 성을 아무리 쌓아봤자 실천이 따르지 못하면은 이거는 사상루가 해변가의 모래성이잖아요. 그냥 파도가 한번 치고 들어와 버리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실천, 자신의 정말 정책,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의 이해와 요구, 바람을 받아 안고 그걸 실행하는 정책, 실천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또 판단하고 선택하겠지만 실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을 내세우지 않고 실천하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목련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꼭 올해란 얘기는 아니었죠. 아 그랬나요? 아무튼 뭐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하지도 않은 그걸 얘기를 택도 없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죠.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국회정에서. 아니, 택도 없다 이런 얘기 여러 있어요.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법과
행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한 뭐 발언인데 아니 근데 법을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몰라서야. 아니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목련이 지면은 사라지 이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요. 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예, 오늘 음,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예, 그러시죠. 저희가 뭐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선거 전에 한두 번 더 또 진행하나요? 아 그래야 그렇죠. 되겠죠. 뭐또 이슈를 또 만들어서 우리가 또 아니 끝내기 전에 이 발언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발언? 이제 이 영상을 말씀하십시오. 지켜보실 시청자 여러분, 뉴스앤뷰 유튜브 채널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뉴스앤뷰 채널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원사고 우리 또 전용상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염된 정치권의 언어, 약속하지 않고 빈말, 남발하는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뉴스앤뷰 채널 키워주셔야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